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요? 그러면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계는 별의 종말 단계입니다. 저랑 참 이 수업 들을 때는 교과서를 꼭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교과서에 필기가 잘 되어 있길 바랍니다. 자, 별의 종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요, 거성 단계가 지나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왜 위에서 봤던 그 거성 단계 보면 중심부는 수축하고 있고요. 이 수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이 수소 껍질 부분에서 마지막 연끌을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그때 발생한 열 에너지가 이 외곽부 압력을 증가시켜서 엄청나게 팽창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축하고 여기는 팽창하고 굉장한 불안정한 단계를 겪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게 계속이 됩니다. 그걸 맥동 상태라고 해요. 맥동 상태. 정확히는 맥동 불안정 상태입니다. 이 맥동 불안정 상태는 팽창했다가 온도가 너무 이제 떨어지면은 다시 이제 수축이 우세해져서 다시 수축하다가 다시 또 너무 수축해서 약간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그게 외곽부를 팽창시켰다가 다시 수축했다. 팽창 수축을 반복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맥동 불안정을 못 버티면서 외곽부가 날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그림과 같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런 성운이 되는데요. 이 외곽부가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플래네터리 네뷸라.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좀 여기 보면은 표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날아간 그 외곽부에 그 왜 아까 중심에서 수축이 일어난다고 했던 그 부분 있죠. 그 중심별입니다. 네. 굉장히 작죠? 이 외곽부 보세요. 엄청나게 멀리 퍼져 나갔죠. 보통 행성상성운은 이렇게 중간에 중심별이 보이고 이렇게 반지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퍼져 나가는 듯한 그 모양새를 취합니다. 외곽부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얘는 초신성 폭발이랑은 달라요. 만약에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었다면 초거성은 아마 그 별의 내부도 좀 다를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부터 쭉쭉쭉쭉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해서 마지막 제일 무거운 철까지 중심부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똑같이 맥동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맥동하다가 그 불안정함을 못 이기고 한번 꽝 하고 어마무시한 사이즈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행성상성운이랑 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고양이는 그 행성상성운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외곽부에, 중심부에 하얀색 별이 있지요. 이 별이 이제 외곽부 날려보내고 이 별만 남은 상태를 백색 외성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번 날아간 것 같아요. 외곽부가 여기도 한번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좀 여러 번에 반복해서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운의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별의 종말 단계 짠 보시면 이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치면서 핵융합 반응이 멈춘 이 별의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화살표로 표시했던 그 중심부의 흰 점이요. 얘는 계속 수축을 했었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고 근데 밀도는 굉장히 높죠? 온도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백색 외성입니다.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되면 지구만큼 사이즈가 작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백색 외성의 중심부에는 주로 탄소나 산소로 이루어진 핵이 있다. 이걸 봐서는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가 높지만 크기가 매우 작아 어두움으로 HR토상에서 왼쪽 아래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HR토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대각선이 주계열성이고 요 아랫부분에 왼쪽 하단에 백색 외성 그룹이 있었지요. 오른쪽 상단에는 거성 그룹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별들의 진화 과정을 좀 되게 간단하게 모식적으로 한 번만 연결을 시켜보면은요. 자, 원시별에서 일단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시별은 약간 수축한 그 성운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덩어리가 이제 중심부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중심부 온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그냥 그 상태로 사그라지는 갈색 외성이 됩니다. 그냥 갈색 외성으로 이제 종말을 겪는 거예요. 주계열성에 도달한 이 별들은 질량에 따라 태양 정도인 별들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훨씬 큰 애들은 초거성 그룹이 될 겁니다. 적색 거성 상태에서 이제 행성상 성운에서 백색 외성으로 이제 사그라드는 애들이 있고요. 행성상 성운도 되지 못하고 바로 백색 외성으로 사그라드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태양보다 사이즈가 작은 별들이요. 그 다음에 초거성으로 진화한 별들은 위에서 치면 행성상 성운 단계에서 얘네들은 초신성 폭발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하고 이제 외곽분이 이미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심에 수축해 있는 그 중심부의 최종 질량, 남아있는 최종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양보다 3배 이상이면 블랙홀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배보다는 좀 안 되지만 1.44배 이상이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랙홀은 정말 기묘해요. 아까 백색 외성은 계속 중심부가 이제 수축한 그 별의 중심부였잖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이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 3배인 이 별 같은 경우는 중심 수축이 멈추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수축이 멈추지 않아. 수축이 멈추지 않고 수축이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블랙홀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정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네요. 자, 그래서 HR도의 태양의 진화 과정 이제 나타내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 태양은 현재 주계열 단계에 있고요. 이제 적색거성, 행성상성운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HR도의 표현을 하면 요 라인으로, 요 진화 라인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 진화 과정은 항상 HR도랑 같이 HR도의 어떤 진화 경로를 가지는지 보면 진화하면서 계속적으로 표면 온도와 광도의 상태가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에 맞게 HR도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조금 큰 별은 이제 최종적으로 백색외성이 되고요. 남아있는 그 질량이 크면 이제 다른 중성자별이라든지 블랙홀이 되는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좀 볼게요. 저 노란색으로 밑줄을 쳤는데요.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수소핵융합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중심부 온도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가장 바깥에는 이제 수소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헬륨 껍질, 탄소와 산소 껍질 점점점점 중간에 가장 무거운 이제 철핵까지 이제 만들어냈죠. 철부터는 수소 핵융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철을 가지고 수소 핵융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낸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즉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가성비가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철부터는 핵융합보다는 핵 분열을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핵융합은 철 핵까지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이 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고 멈추면 빠르게 중력 수축하면서 폭발을 합니다. 이제 빠르게 중력 수축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꽝 하고 폭발을 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폭발 전에 눈에 안 띄었죠? 근데 폭발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밝지요. 네.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때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따다다닥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보면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와 비슷한 밝기로 관측이 된대요. 초신성 폭발은 꽤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측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나사 홈페이지
그 갤러리에 가면 이 초신성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서운 사진도 많이 나오고요.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 중심부에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남는데요. 이 중성자별이 남는 거는 남아있는 질량이 태양의 1.44배 이상 3배 이하인 경우 이제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의 밀도는 태양의 10조 배예요. 엄청 높죠. 네.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후 남아있는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 3배 이상이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이 정말 큰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제 사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이 블랙홀은 네, 상상도입니다. 여기 보면 중성자별인데 매우 작아요. 네. 약간 백설계성 느낌이 나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블랙홀 같은 경우는 상상도인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이제 주변 별들이 이제 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강착 원반 형태입니다. 약간 먼저 빨려 들어가는 물질과 나중에 빨려 들어가는 물질의 그 중력 차이가 만들어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 이렇게 원반 형태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여기 테두리. 네, 요까지가 딱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알 수 있는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검은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알려면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지요. 자, 초신성 폭발하고 나서 금은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고 이것들은 이제 성분 물질이 되면서 새로운 그 별 탄생의 재료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 원시별, 주계열성, 초고성으로 진화를 해요.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한번 꽝 하고요. 남아있는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이제 최종적으로 됩니다. 짜잔. 그러면 분광형이 G형인 주계열성의 최종적인 진화 단계는 무엇일까요? 분광형이 G형이면 우리 태양이네요. 그쵸? 태양 최종적인 진화 단계 뭐가 되나요? 블랙홀이 되나요? 중성자별이 되나요? 네, 아니죠. 바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해 주시고요. 모르는 거는 꼭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